윤석열 대통령이 크리스마스에 조사에 응할지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 주제부터 네 분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저희가 있는 이곳 서울 광화문 광장이 두 동강 났습니다. 한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을 주장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을 주장하는 절반으로 나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주말 집회에 약 2만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한쪽은 응원봉을 들고 다른 한쪽은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을 두 쪽으로 나눠서 집회가 열린 모습 보실 수 있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와 탄핵 심판 이렇게 두 축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사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크리스마스에 출석하라 이렇게 통지를 했죠. 구장선생님, 네. 근데 25일 크리스마스는 휴일이잖아요. 네. 왜 휴일에 나오라고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휴일에 통보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비공식적으로 출석을 좀 해달라 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공개적으로요? 그렇습니다. 비공개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공개적으로 출석을 하기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휴일이니까 뭐 이제 언론인들도 상대적으로 취재 열기가 덜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비공식적으로 이 비공개로 온다라면 그걸 얼마든지 응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보여줄 수 있고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지금 공조본 수사가 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출두 일정을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뭐 협의라기보다는 사실상 통보에 가깝기 때문에 빨리 속도를 내서 수사를 할 테니 이날까지는 출두해서 조사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림 하나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한다면요. 어떤 식으로 들어갈 것인가.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정부 과천청사 5동 공수처가 있는 건물입니다. 입구로 들어와서 정부 과천청사 입구로 들어와서 동선이 저렇게 될 겁니다. 5동이 이 정부청사 입구와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비공개적으로 신속하게 들어가기에는 유리한 위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나올 것이냐가 문제겠죠. 김 전 부대변인.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은 안 나올 가능성이 99%라고 했어요. 제가 볼 때도 우선적으로는 그날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볼 땐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이 지금 보면 두 가지 아닙니까? 헌재의 어떤 보면 심리를 받아야 되는 거고 하나는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본인은 계엄의 어떤 발동에 대해서 어떤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의 어떤 포토라인에서 본인이 입장을 하는 것보다는 탄핵 심리를 통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본인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공수처 쪽으로 넘어갔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뭐냐면 지금 검찰 수사가 주도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타겟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수처로 이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수사 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공수처로 다 이관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날짜를 딱 정해놓고 뭐냐면 그때 대통령이 소환이 됐을 때 그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에 대해서 리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검토를 하고 본인들로 소위 말하는 어떤 질문을 할지에 대한 어떤 준비가 필요한데 그런 과정 없이 그런 거에 대한 거보다는 대통령이 왔을 때 뭔가 신병 확보를 하고자 하던 그런 의도가 좀 다분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 체포나 아니면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공수처의 어떤 전략에 휘말리지 않고 지금으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2번 정도, 3번 정도 소환에 불응했을 때 체포영장을 이렇게 청구하는 게 이제까지의 수사기관의 어떤 관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본인이 원하는 메시지를 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출석에 응했을 때 혹시나 수사기관에서 긴급 체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공조수사본부에서도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긴급 체포 요건과 관련돼 가지고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라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사진하고 협의해서 체포 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요건이 되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 의원님께서도 그런 적법 절차를 준수하려는 우리 공수처의 의지를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필 부대변인님,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때문에 체포의 우려가 있더라도 조사에 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당연한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소환에 응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사실 비선을 통해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본인께서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내가 소환에 응할 것이다. 하지만 나도 변호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지만 변호인단을 아직 못 구했기 때문에 변호인단 구하는 즉시 내가 언제까지 구할 테니까 그때 하겠다라고 소환 협의에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본인이 평생 검사로서 소환장 보내고 소환해가지고 조사하고 기소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절차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것은 법률가로서 검사로서 본인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도 사실 회피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인 거고요. 예.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대통령께서 뭐 소환되고 안 되고보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여기저기 아무 데나 전화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 장성들을 보면은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국회 나와서 노상원 씨 잘 모른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언론 보도 퍼져나온 거 보면 잘 모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5.18 때도 그 회의록이라든가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누가 발포 명령을 했는지 지금까지도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빨리 대통령의 어떤 신병을 확보를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저는 좀 없애야 된다. 그래야지 진실이 좀 제대로 드러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장 변호사님,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출석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네. 공조수사본부가 실제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말씀 주신 대로 두 번, 세 번 이 소환에 불응을 하게 되면요. 체포영장 발부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데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사람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게 직접 단행이 될 수 있을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은 최근에도 이 수사기관이 현장에 나가고 했을 때 경호처랑 상당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예. 실질적인 수학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보안시설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이 보안시설의 책임자의 사실상의 허가하에 압수수색이 단행됩니다. 그런데 인신을 구속하고 구금하는 과정은 그런 조항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수사기관도 더는 물러설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공수처장도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경호처라고 하더라도 이걸 막아서거나 방해를 하게 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내지는 직권남용죄로 문제 삼겠다고 경고까지 표한 바가 있습니다.